트럼프 행정부는 5월 20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국이 경제, 안보, 가치관 등 전방위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고 있어 우방국과 협력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그동안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미국과 WTO 회원국의 이익을 침해해왔고, 중국이 자국 주도 거대 경제권 구상 프로젝트인 1대1로 전략을 통해 세계에서 중국 기업의 입지를 강화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정부는 중국 견제 전략인 인도 태평양 구상을 언급했으며, 동맹국 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며 해당 동맹국에 한국을 명시했습니다. 보고서의 발표에 대해 중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대중 정책은 냉전적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갖고 추진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이번 보고서가 중국 위협론을 과장하고 중국의 정치 제도와 전략적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중국 내 일부 언론은 미국이 자국의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고 있다고 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중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우방국의 동참 요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이며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에도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1일) 러시아에서 투자보호 및 촉진법이 발효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러시아 내 인프라, 혁신, 제조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푸틴 대통령의 GDP 대비 투자 비중 확대 고민과 맞물려 진행됐으며, 러시아 정부는 새 투자법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법은 투자보호 및 촉진에 관한 계약, 약칭 IPPA와 관련해 발생하는 다양한 관계를 규율합니다. IPPA는 민간 기관과 러시아 정부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투자자 보호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본 법안은 구체적으로 민간 또는 공공기관 주도하에 IPPA 체결 절차, IPPA 조건 위반에 대한 책임 및 분쟁 해결 절차, IPPA에 따라 수행된 투자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제공 절차 등을 다룹니다. IPPA 적용 분야는 보건, 교육, 문화, 체육, 디지털 경제, 환경, 농업, 제조업 등 다양하며 2억 루블 이상의 새로운 투자 사업에 적용되고 2029년 말까지 체결 가능합니다. 이처럼 러시아 정부가 투자 촉진 법안을 발효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관련 절차와 형식이 미비하고 적용 범위가 협소한 등 한계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투자법의 활용 가능성과 함께 한러 서비스 투자 FTA 협상 관련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